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밀용동 마흥고분군에서 제사터나 화장터로 보이는 화재 유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마흔 시대 첫 화재 유구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에서 화재 유구와 함께 목간묘와 옹간묘 등 35점이 발굴됐습니다. 군산시는 말부덤 10기 가운데 9기가 발굴된 밀용동 고분군에 대해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합니다. 익산 중앙동에 있는 넷 이곡3 조합 건물이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들이 기증한 9천여 점의 민간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시하게 됩니다. 익산의 근현대사와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공항이 내년 착공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공항 건설 일정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착공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해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현재 실시설계와 환경재해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는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 랜드사이드 건설은 지난 10월 설계 공모를 공고했고 내년 초 업체 선정해 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전진기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최근 아리백 산단과 새만금을 해상풍력으로 만들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인근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 공급하고 1기가와트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분산에너지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에 국가기관 전력망 설비를 우선 구축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군산 특송화물 통관장의 운영 실적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통관장의 운영 실적은 700만 건으로 지난해 160만 건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군산항의 복합운송 화물 처리량은 40%로 인천항 38%, 평택항 22%를 제치고 1위를 달성했습니다. 통관장은 엑스레이 한 대당 11,000건 처리가 가능해 하루 최대 33,000건의 반입 물량 통관이 가능합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시민의 삶을 향상시켜준 성과 1위로 특송화물 통관장 개상을 선정했습니다. 군산시는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정책과 이슈 가운데 2위는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개시를, 3위는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전면 시행을 꼽았습니다. 또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등 18개 기업을 유치해 1조 1,000억과 1,8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선정했습니다. 이외에도 군산시민문화회관 재개관과 최우수 강소연구 개발특구 선정 등이 올랐습니다. 군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 4대 목표 46개 사업을 발굴해 4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오늘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내년에 있을 상위 단계 재인증을 위한 46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4대 목표는 아동보호와 놀권리 보장, 참여 확대, 아동성정 지원 등입니다. 발굴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던 익산 지역 상가에 재해구호기금이 지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재해구호기금 20억 5,400만 원이 투입돼 수해를 입은 상가 1,027곳에 200만 원씩 지원됩니다. 한편 익산은 지난 7월 집중호우가 쏟아져 북부권 농경지와 도심권 상가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제 용지면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최근 도내 김제와 부안에서 4번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축산 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북시군 공무원 노동조합 협의회가 오늘 민주당 도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조규대 익산시의원의 자진 사퇴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시민을 대표한다는 지방의원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성 공무원에게 벌인 행태는 공무원의 인격을 짓밟고 공직사회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조규대 익산시의원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민주당에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규대 시의원의 갑질을 규탄한다.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의 막말 폭언은 갑질이 명백한 폭력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 조치를 요구한다. 옛 이독수리조합 건물을 새롭게 꾸민 익산시민 역사기록관이 준공됐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들이 기증한 9천여 점의 민간기록물이 한자리에 모인 건데요. 익산의 근현대사와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지어진 옛 이곡수리조합 건물입니다. 예전 모습을 그대로 살린 채 내부를 새롭게 단장해 익산 시민역사 기록관으로 꾸며졌습니다. 기록관은 사업비 11억 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484제곱미터 규모로 구축됐습니다. 1층은 상설 전시실과 보이는 기록수장고, 이곡수리조합 금고, 기증자 명예의 전단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2층은 교육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실과 체험 공간, 기록 작업실로 구성됐습니다. 나머지 3층은 옛 건물 원형을 보존해 근대 건축물의 형태를 느낄 수 있고, 창고 등은 방문객을 위한 기록 실감 창구와 기록 우체국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좋은 일, 슬펐던 일, 나빴던 일, 모든 애환이 묻어있는 장소가 바로 저는 이 장소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역사기록관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참여가 원동력이 됐습니다. 익산시가 민간기록물 수집에 나선 것은 4년 전부터. 첫 해 700여 점의 민간기록물이 기증된 이후 지금까지 모인 기증품은 무려 9,000점이 넘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유물부터 가족이나 학교 역사, 지역 생활상 등 민간 기록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던 기록물을 자발적으로 익산시에 기증한 시민은 지금까지 328명이나 됩니다. 이 같은 기록물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서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익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저는 우리 익산에 지금 박물관이 1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어떤 박물관보다도 값이 있는 박물관이다. 역사 문화자와는 달리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민간기록물. 시민들이 기증한 기록물이 익산 근현대사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산지쌀값이 여전히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kg당 18만 5,582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19만 8,120원에 비해 6.3%가 낮습니다. 정부의 시장격리 물량 확대 방침에도 상승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익산형 상생 일자리를 통해 현재까지 336명이 채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익산형 상생 일자리는 지난해 5월 정부로부터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1,142억 원이 투입돼 하림산업 온라인 물류센터 신축과 즉석밥 설비 증설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익산형 상생 일자리는 내년에 848억 원이 투입되고 87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도내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자는 5,255명으로 전년보다 95명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육아휴직 사용률은 31.5%로 전국 평균 32.9%보다 낮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낮았습니다. 또 부모 가운데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체의 70.3%로 전년보다 2%포인트 늘었습니다.
군산 미군기지 식당 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노동자만 고용 승계가 되지 않도록 한 지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군산 미군기지 식당 노동자 A씨가 지배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재진성 사건에서 B씨가 취업방해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오늘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한 용역업체 소속으로 군산 미군기지 식당에서 일을 해왔지만 지난해 8월 용역업체가 변경돼 재고용되지 못하고 근로계약이 끝났습니다. 해고된 A씨는 구제 신청을 해 복직됐지만 이 과정에서 B씨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A씨를 채용하지 말라고 건의했다는 정황이 확인돼 A씨가 B씨를 취업방해로 2차례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익산 왕궁면의 한 식료품 공장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9분쯤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초 열립니다. 광주 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4시 20분에 항소심 첫 재판을 엽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 8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도 검찰의 항소에 대응해 맞항소했습니다. 도내 총생산액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총생산은 64조 원으로 전국의 2.7%에 그쳤고 실질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였습니다. 전국에서 정북과 충북만 마이너스 성장하며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역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농림어업 부문이 위축되고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과 생산 감소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김제시는 공설 추모구원 부지로 성담면산 10번지에 공동묘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접근성, 부지 규모, 주민 참선율 등을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181억 원을 들여 봉안당과 자영장지로 구성된 추모구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 주목받은 도내 7대 환경뉴스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1위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조례 완화가 꼽혔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월 자연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위는 한비로안전 수면 연장 논란이, 3위는 전주천 삼천 벌목의 무분별 추진이 선정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준 명예도민증을 전북도가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정의당 오연숙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내란 동조, 방관 모습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당이라며 명예도민증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명예도민 취소는 위촉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해촉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민선 8기 이후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준 여당 의원은 모두 19명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마한시대 매장 의뢰를 보여주는 화재 유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군산대 미룡동 고분군에서 군산시가 마한 유적 최초의 화재 유구 일기와 목관묘, 옹관묘 등 35점이 발굴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말무덤 10기 가운데 9기가 발굴된 미룡동 고분군에 대해 국가유산 지정을 추진합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군산대 미룡동 월명산 줄기. 불에 태워진 듯 시커멓게 그을린 요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처럼 탄 듯한 요구는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선명합니다. 마흔의 매장 의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유구입니다. 아직은 제사터나 화장터였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지금까지 마한 유적에서 이런 흔적이 발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마한의 매장 의뢰 복원에 있어 핵심 요구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그 마한 유적에서 이런 매장 의뢰와 관련되어 있는 흔적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어서 향후 마한인들의 어떤 매장 의뢰, 매장 체계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데 이 미룡동 고분군에서 조사된 화재 유구가 굉장히 중요한 고고학 자료가 될 것으로
만경강 상류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만 출토된 제사용 토기도 발굴됐습니다. 올해 6개의 마안 구분에서 목간묘 18기와 옹간묘 18기 등 모두 35점의 지도자급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지난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본격 발굴이 시작돼 지금까지 모두 9기, 66점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화재 유구와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이런 고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미롱동 고분군은 이 지역의 마한의 성장 과정과 매장 의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이다. 도내에서 마한시대 무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왕의 무덤인 말부덤과 군산이 해상교역의 중심지였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군산시는 내년에 추가 발굴 조사를 거쳐 유적의 성격과 규모를 파악하고 국가유산 지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량의 철기 유물들을 통해 숨겨져 있던 마한의 매장 문화를 확인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25년에는 올해 시굴조사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를 추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유적의 가치를 확인하여 미룡동 고분군의 말무덤은 10기, 지금까지 9기가 발굴되면서 마한의 역사적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김은국 하림그룹 회장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민간위원장은 10개월간 공석이었습니다. 새만금 사업법에 따라 지난달 27일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익산패션산업연구원과 고려대 부산과학기술대가 주얼리산업기술협력 업무협약을 오늘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패션산업시험연구원과 고려대 표준지식학과는 국제표준 개발과 적합성 평가를 위한 기술 연구에 협력하고 인재 양성 교육을 운영합니다. 또 부산과학기술대 생활조형 디자인과와는 학생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이 강화됩니다. 한병도 의원이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로 지명됐습니다. 민주당은 20여 명 규모의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며 안규백 의원이 위원장을, 한병도 의원이 간사를 맡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정조사를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군산 체육센터 수영장이 오는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한 달 동안 무료로 개방해 시범 운영한 뒤 시스템 점검과 불편사항을 보완해 내년 2월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정식 개관한 후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수영 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군산 체육센터는 지난 2019년 280억 원을 투입해 25m 팔레인 수영장 등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익산 지역 박물관마다 크리스마스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오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크리스마스 비즈팔찌 만들기 등 6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백제왕궁 박물관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 만들기와 산타와의 추억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공포상에서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행안부는 새만금 개발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새만금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회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새만금공사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해 전 직원 복지 포인트와 포상, 기부 활동 등으로 2억 원 이상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마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마동 주민자치위원들은 취약계층에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고자 성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을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군산시청을 방문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위한 후원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겨울나기 지원 사업의 하나로 중학교 입학을 앞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출발해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